엑셀 초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기능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4탄은요. 바로 함수는 몰라도 플래시필은 알아두자. 이게 주제예요. 플래시필을 여러분이 알아두면요. 여러분 업무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일단 저의 엑셀은 말이죠.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품목과 문구라는 거에 썼습니다. 굳이 예제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내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데 이제 광고 문구를 매일 써야 되는데 그냥 청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호응도가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리여리한 청바지, 예쁜 청바지 이런 말로 광고 문구를 바꾸고 싶어요. 그럴 경우 여러분 여기 함수를 몰라도 여러분이 이 문구만 바꿔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여기 앞에다 제가 써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 앞에 여리여리한 이런 말을 형용사를 하나 썼어요. 여리여리한 이렇게 쓰고 아래로 이 내용을 쭉 끌었어요. 채우기. 한 이만큼 끌었다고 할까요? 여기까지? 예.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썼냐면 멋스러운 이런 말로 썼습니다. 멋스러운 하고 아래로 끌었어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리여리한 청바지, 여리여리한 H라인 스커트 이게 나오게 하고 싶고 여기는 멋스러운 맨투맨, 멋스러운 체크 남방 이 말이 광고 문구로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문구를 하나로 조합을 해서 여기에 보여줘야 되죠. 엑셀에선 이 기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처음 패턴을 알려줘요. 여리여리한 청바지 나 이렇게 답이 나오길 원해. 문구에 이렇게 나오길 원해. 엔터 꽝 하자마자 컨트롤 키하고 단축키 알파벳 E 누르면 어때요? 뭐 하셨는데요? 네, 여기다 커서를 갖다 놓자마자 컨트롤 키하고 알파벳 E, A, B, C, D, E 찾았습니까? 그걸 눌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온 겁니까? 네, 엑셀이 스마트 기능을 접목한 스킬 중에 하나가 바로 플래시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두 개의 문자열을 연결해서 답을 구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걸 여기서 파악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컨트롤 E 바로 이게 뭐냐면 여기에 여러분 여기 메뉴 홈 탭에 보면은 이 채우기 기능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빠른 채우기 이게 플래시필이에요. 단축키 컨트롤 E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렇게 해도 됐던 겁니까? 예, 이거 지운 다음에 이게 컨트롤 E를 여러분 또 빨리 눌러야 돼요. 자, 이렇게 지금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요 밑에 보시면은 채우기에 빠른 채우기 보이죠? 요거 눌러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들어가고 메뉴 찾는 것보다 단축키 컨트롤과 E 누르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이렇게요? 네,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렇게 답이 나오면 만약에 문구가 또 바뀐다. 여리여리한 이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샤랄라. 예를 들어 여러분 왜 광고 문구는 바뀌니까 샤랄라 청바지 이걸로 하기로 했다. 그래서 샤랄라를 여기서부터 쭉 끌어서 여기까지가 샤랄라다. 이럴 때는 여러분 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범위를 깨끗하게 지운 다음에 어떻게만 한다? 첫 번째 칸에만 샤랄라 청바지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E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문구 바꾸는 것도 부담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이 원래 나오기 전에는 함수를 쓴다든가 아니면 이 방법
이것도 알아두세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두 개의 단어를 사실은 얘가 캐치를 해서 인식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옛날 버전에서는 이거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두 개를 연결을 하기 위한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쓰이고요. 어떤 거냐면 계산식인가요? 예. 는 쓴 다음에 샤랄라가 들어있는 B의 5번지 있죠. 요거를 클릭하고 얘하고 연결할 거예요. 그럼 더하기요? 아니요. 이게 문자와 문자는 더하는 게 아니라 연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칸 띄고 Shift 키하고 7번 보이세요? 그게 앰퍼샌드 기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앰퍼샌드 이렇게 써가지고 한 칸 띄고 B5번지와 연결할 거예요. 누구를? C의 5번지를. 이렇게 두 개의 문자와 문자를 연결할 때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앰퍼샌드, 엔터, 꽝. 어때요? 아, 나오는구나. 그리고 아래로 핸들링. 이렇게 쭉 끌면 돼요. 됩니까? 이게 바로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보다는 어떻습니까? 이게 훨씬 편하죠? 이거는 우리가 복잡한 지식을 몰라도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네가 알아서 패턴 맞춰 하면 되는 거니까 정말로 유용한 기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하실 때 이렇게 문구를 바꿔주면 플래시필로 바꿔주면 편리하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또 하나 플래시필이 사용되는 예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트 2 누르면 제가 이 내용도 만들었어요. 뭘 이렇게 많이 만들었죠? 네, 여러분 바로 이메일을 입력해 놨는데요. 이 이메일은요. 데이터 이제 보통 수집할 때 많이 수집하는 정보 중에 하나가 이메일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뭘 하고 싶냐면 이 이메일을 쪼개고 싶어요. 어떻게? 아이디 그리고 얘가 어느 회사 도메인을 사용하나 이렇게 두 개로 땡강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나누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왜죠? 여러분이 써주면 되니까. 뭐라고? 아자 3301 나 이렇게 나오길 원해. 너가 왼쪽에 열을 보고 이렇게 답을 구해봐. 자 엔터 치고 먼저 컨트롤 2 하면 네 주인님 이 패턴이죠? 라고 구해줘요. 정말 편하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이 기능 없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거 복잡한 작업이었어요. 자 그러면 도메인은 어떻게 구할까요? 도메인도 여기 뒤에 골뱅이 다음에 네이버, 지메일 나오잖아요. 바로 얘네들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이버.com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네이버.com 이렇게 쓴 다음에 엔터를 치고 컨트롤 2 누르니까 어때요? 다 나왔다. 그쵸? 편리하죠? 그럼 플래시필은 이렇게 있는 내용을 나누는 작업 또는 합하는 작업밖에 하지 못하나요? 뭔가 내용을 추가하지 못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자, 제가 또 하나의 시트, 고객명, 한수민, 손미라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해 놨어요. 입력하시면 되니까요. 자, 여러분이 이 고객 이름을 가지고 어떠한 문구를 만들어서 한수민님, 손미라님 이렇게 님자를 붙여서 어딘가에 발송을 할 거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다 커서를 갖다 놓고 한수민님 이렇게 쓴다고요. 민님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고 컨트롤 2 누르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참고로 이 위에까지 표시가 되죠? 이건 오바죠. 이건 딜리트 누르고 그냥 앞에다 그냥 고객 그냥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어떻습니까? 내용을 좀 더 추가해도 된다는 거로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플래시필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내용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5번째 내용은요, 눈에 확 들어오는 데이터를 표시해보자. 바로 셀 표시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함께 봅시다. 일단 제가 이러한 자료를 만들었어요. 네, 판매 번호부터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자, 주간 베스트 판매 상품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품목이 나와 있고 판매 수량, 입고 단가, 처음에 이 제품을 가져왔을 때의 단가, 팔 때 단가. 그러면 판매 총액과 마진율을 계산해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판매 총액은 판매 단가로 23벌을 팔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는 어떻게 공식을 써야 됩니까? 계산식 입력할 때 판매 수량 요 데이터죠? 곱하기 단가, 판매 단가 48,000원. 엔터를 칩니다. 답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데이터의 마무리, 끝이 바로 이 라인인 거 보여지죠? 이럴 때는 핸들링을 끌 필요 없이 더블 클릭만 해도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이득을 남겼나? 마진율을 계산해 보죠. 마진율의 공식은 는 1 빼기 공식이에요. 가로 열고 원가, 원가가 뭐예요? 처음에 입고했을 때의 단가 빼기 판매 단가, 판매가 바로 요거 어렵지 않지요? 공식대로 쓴 겁니다. 중요한 거는 빼기가 아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누기예요. 그러니까 입고 단가에서 나누기 판매 단가 해주면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가로 닫고 엔터를 쳐봅시다. 꽝! 답이 나왔죠. 아래로 따닥 핸들링 하니까 아주 멋있게 나와요. 단 소수점이 나와서 좀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이대로 프린트를 뽑아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걸 딱 보고 1초 안에 10월 6일 슬림핏 청바지 얼마치 팔았네? 이게 11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눈에 빨리 와닿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셀 서식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 일단 여러분 여기요. 이거 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 아닌가요? 입고 단가, 판매 단가, 판매 총액. 이때는 한 번에 셀의 데이터의 표시를 바꿔줄 것이므로 여기서부터 2의 4번지부터 범위를 이렇게 잡습니다. 자, 범위를 지정하고요. 홈 탭의 표시 형식 그룹에 보면은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쉼표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많이 쓰는데 쉼표를 찍으면 세 자리마다 쉼표가 들어가서 어때요? 좀 전의 상황보단 좀 좋아졌죠.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쉼표를 써서 표기를 해도 되고 이게 돈이기 때문에 범위를 잡고 이렇게 잡고 자, 여러분 여기 회계로 되어 있죠? 이것을 아래로 화살표 눌러서 통화 이걸로 바꿔보세요. 통화. 어때요? 와, 원화 표시가 나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화 표시가 좋다면 통화 형식으로 해도 돼요. 자, 다시 범위를 잡고요. 여러분 통화 말고 회계 형식으로 해보세요. 회계를 누르면은 보다 모양을 갖춰요. 어떻습니까? 원화 표시 기호하고 숫자 사이의 간격이 떨어지는구나.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통화 형식을 하든 회계 형식을 하든 이렇게 지정하면 된다는 거. 어렵지 않지요? 그 다음 마진율이 나왔는데 여러분 보통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기 슬림핏 청바지
6일날 대박 쳤어. 이러면서 마진이 되게 좋아 슬림핏은. 그러면서 한 27%대 이렇게 말하면 되지. 0.270833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소수점으로 나와 있는 이들 내용은 퍼센티지로 보통 바꿔줘요. 그런데 소수점도 여러분, 자, 범위를 잡아보세요. 요렇게. 자, 범위를 잡으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자릿수를 늘려라, 줄여라 이게 있습니다. 자릿수를 만약에 줄이면요. 소수 자릿수가 줄어들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됐나요? 반대로 늘림하면은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숫자가 나오는데 자릿수가 좀 더 길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쵸? 자, 어찌 됐건 간에 저는 백분율, 퍼센티지로 표시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백분율 보이세요? 누르면 됩니다. 띵. 눌렀더니 어때요? 마진율이 27%야, 25%야? 나오죠? 그런데 간혹가다 좀 세밀한 작업을 원하시는 분은 마진율이 대략 27%인 것과 26.5% 이런 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세밀한 걸 원하신다면 퍼센티지로 바꿔주면 소수 이하가 안 나와요, 원래. 그래서 나오게 하려면 자릿수를 여러분 요 늘림 보이죠? 요거를 하나 정도 이렇게 늘려줘요. 그럼 어때요? 세부적으로 보인다. 그죠?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애려면 줄임, 이렇게. 늘리려면 늘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판매 수량 보이죠, 여러분? 네. 판매 수량이 있는데, 23, 10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23벌, 10벌, 19벌 이렇게 뒤에 벌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면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자, 잘 보세요. 범위를 잡고 여기 나와 있는 메뉴는 가장 많이 쓰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표시 형식에. 그러면요. 자, 여기 표시 형식에 보면은 이 조그만 단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세히 단추예요. 이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셀 서식과 관련해서 표시 형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세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얘는 업무에서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단축키, 컨트롤 키하고 숫자 1을 눌러도 이 화면을 만날 수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맨 밑에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건 숫자였는데 벌이라는 글자를 써주고 싶다면 우리가 직접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오세요. 사용자 지정 오면은 G표준 보이죠? 이걸 지운 다음에 아예 기억을 하세요. 숫자 하나를 표시할 때는 우물정자 샵 Shift하고 2번이에요. 저 3번이에요. 샵을 이렇게 2개를 찍으면 2자리, 3개 찍으면 3자리. 한 자리가 샵 하나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1의 자리는 습관적으로 0을 써줘요. 0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만약에 4자리를 표기한다. 숫자 4자리 그러면 아예 공식으로 샵 3자리마다 쉼표 찍죠. 쉼표. 샵샵 제로 이렇게 쓴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글로 벌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한 칸 띄고 싶으세요? 띄면 돼요. 됐나요? 확인. 이렇게 나와요. 우와, 깔끔한데요? 그렇죠. 그러면 슬림핏 청바지 23벌 팔았다는 거 눈에 딱 들어오죠? 참고로 이 데이터를 클릭해보면 여기엔 벌자가 안 보이죠? 서식으로만 그렇게 모양이 보이는 거고 실제 데이터 내용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서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날짜 데이터 보이세요? 자, 날짜도 범위를 잡고 여러분 여기 날짜라고 나와 있죠?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 날짜의 종류가 여기 2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간단한 날짜, 자세한 날짜. 그죠?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날짜를 확인하려면 아까 요거 자세히 눌렀죠? 또는 컨트롤 키하고 1 눌러도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보세요. 범위를 잡았더니 얘가 날짜로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날짜 중에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모델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아, 나 연월일 나오길 원해. 선택하면 돼요. 확인. 잔디밭.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럴 때는 자리가 좁아서 그래요. 그럼 어떡해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너비가 좁으면은 글씨 크기를 작게 하던가 아니면 이 폭을 넓히던가. 우린 넓혔어요. 자, 어때요? 한글로 연월일 나오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컨트롤과 1 눌러보세요. 자, 들어온 다음에 여기 마음에 드는 날짜가 없으면 어쩌죠? 모델 중에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여러분이 나는 여기 YY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바로 연도를 나타내는 표식이에요. YY. 아, 이어의 약어인가 보죠? 예, year. 그 다음에 M이 뭘까요? 월. D는요? 일. 됐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Y. 자, Y 4개 찍으면 연도가 4자리. 그럼 2개 찍으면 2자리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기를 보면 보이죠? 빼기 M도 2개. 3개 찍으면 영문으로 나와요. 옥토버. 4개 찍으면요? 옥토버 풀네임 떠요. 재밌네. 그죠? 이게 묘미예요. 4개까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3개부터 영어예요. 나 영어로 나오게 할래. 그럼 3개. 빼기. 그 다음 1은 뭐예요? D. D 하나, 둘. 6하고 06하고 차이예요. 근데 3개는 하지 마세요. 영문 요일이 나와요. 2개만 하세요. 왜냐면 10월 달에 일요일이 하루만 있으면 3개 해도 돼요. 근데 10월 달에 일요일은 최소 4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D 2개만 이렇게. 저 요일 쓰고 싶어요. 가로 열면 돼요. 가로 열고 한글로 요일을 쓸 건지 영어로 쓸 건지 결정해야 돼요. 만약에 영어라면 D를 3개 찍던가 아니면 4개를 찍으면 돼요. 지금 이 보기 보고 계신 거죠? 근데 한글은요? 한글은 D 대신에 A를 찍어요. A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를 찍을 때부터 효과가 나와요. 4개 찍으면 풀네임. 일요일 3개만 찍을게요. 가로 닫고. 이렇게 여러분이 YMDA 이렇게 4개의 문자를 가지고 날짜를 얼마든지 여러분 취향에 맞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확인? 이쁘죠? 이렇게 여러분이 보다 눈에 확 띄게끔 표시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여러분께서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번째 내용은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엑셀로 문서 양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문서 양식은 엑셀을 좀 아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세요. 우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이 학습을 하셨다면 말이죠. 자, 발주서 양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완성된 내용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와, 이걸 만든다는 건가요? 네, 이 내용인데요.
오늘 다 못 만들겠죠? 우선 이 앞에 1파트부터 예,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엑셀로 문서를 만들 때 이 셀의 간격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이걸 가지고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전혀 문제될 거 없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이 엑셀 문서 양식을 만들 때 간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일단은 이 A열부터 한 여기 K까지 범위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열의 너비를 좁게 만들어요. 일단은 한 요 정도 간격으로 만들어 둬요. 이렇게. 이게 시작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세밀하게 잡기도 해요. 이거를 이렇게 좁게 잡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은 디테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엑셀 문서를 만들다 보면은 초보자가 이제 힘들어하는 게 여기는 셀을 하나, 예를 들어 뭐 A열 하나로 잡았는데 이 밑에 갔더니 막 이렇게 여기는 A열 하나로 잡았는데 이 밑에 막 조그만 애들이 막 있어요. 이거 한글처럼 나누기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이런 경우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의 셀의 폭을 다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각각의 칸을 합하면 되거든요. 합하는 기능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좁게 잡아놓고 보통 A열에는 작업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열은 조금 더 좁게 이렇게 필요 없는 건 이렇게 좁게. 됐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2번 라인부터 요거 행 보이죠? 자, 2번 행부터 쭉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행 높이. 예. 한 30 라인까지 범위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자, 범위 잡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 오른쪽 버튼 누르면 행 높이가 나와요. 그냥 끌어도 되지만 좀 전문적으로 하려면 행 높이. 들어가면 행 높이가 뭐 10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행 높이 한 20, 엔터 꽝. 그러면 행의 높이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늘리고 싶은데요? 그럼 범위를 잡고 이렇게 똑같이 아까처럼 그리고 행 머리글에다 마우스를 놓으세요.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 하고 어떻게 해요? 나 23으로 할래. 엔터 꽝 이렇게. 가능하죠? 높낮이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그럼 이제 어디 시작해 볼까요? 우선 발주서라는 제목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줄부터 만들게요. 첫 번째 줄은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자, 제가 B의 2번지에다가 일단은 발주서 이렇게 내용을 썼어요. 처음부터 모양 내지 마세요. 가볍게 써요. 그리고 나는 여기 뭐 B의 3번지 여기는 빈칸으로 냅둘 거야. 냅두세요. 그리고 4번 행 여기다 내용을 쓸 거야. 쓰면 돼요. 네. 그래서 4번 행에다가 뭐 여러분이 쓰고 싶은 내용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번 행은 내용이 특별히 없더라. 그러니까 이 발주서 내용은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구조예요. 이 발주서 자체가 구매하려는 업체가 우리 이런 물건 구매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정보를 입력을 하고 여기다가 물건을 파는 회사 있죠. 그 회사 이름을 크게 쓰는 거예요. 두 줄이 한 칸이네? 그렇죠. 자, 요 내용 일단 우리가 이제 작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4번 행 보이세요? 그러면 4번, B, C, D 이렇게 여러분이 범위를 잡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범위를 잡은 다음에 두 개를 하나로 합하면 됩니다. 2까지 잡을까요?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칸들, 요 각각의 셀들을 하나로 합하는 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 탭의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돼요. 이렇게 뻥 뚫리죠? 그리고 그 밑에 칸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쓰면 돼요. 뭐라고요? 참조 이렇게 내용을 쓰면 돼요. 참조 그 다음에 그 아래 칸에 전화번호 이렇게 내용을 쓰면 돼요. 전화번호 이렇게 그 다음에 팩스 번호 그 다음에 견적일자 이런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콜론을 다 찍을까 봐요. 이렇게 전화번호에도 콜론을 찍어요. 모양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조에도 콜론을 찍어요. 자,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칸 있죠, 여러분. 요 칸을 조금 늘려볼게요. 자, 이렇게 늘려봐요. 이렇게요. 이거 요렇게 모양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지금 C열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D열, E열 이렇게 여러분 각각의 칸들 보이죠?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칸이니까 D열, E열 조금씩 늘릴까? 그럼 그때 상황 봐서 조금씩 늘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요 칸 일단 작업을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이런 내용 있죠. 아래와 같이 발주합니다. 여기도 요 모양하고 똑같지 않아요? 똑같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 요 바로 아래 요만큼 범위 잡았죠? 여기를 보세요. 똑같죠? 이럴 때는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눌러도 되고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얘를 되게 유용하게 쓰는데 여기를 클릭하고요. 요 위에 보면 빗자루 같이 생긴 애 있죠? 서식, 이 모양을 복사하는 애예요. 그래서 요 애를 한번 클릭을 탁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B에 10번 보이죠? 여기다 클릭을 탁 하면은 어때요? 와, 똑같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요. 아래와 같이 발주합니다. 이렇게 내용 쓰면 돼요.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각각의 칸들 있죠? 요거 2칸짜리 보이세요? 요거 병합해서 한 칸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참조 옆에 요거 2개. 범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 칸 됐죠? 이것도 빗자루 클릭해서요. 이때 여러분 이 모양 똑같이 만들 게 여러 개죠? 이럴 때는 한 번 일회용품처럼 한 번 모양 복사해서 붙일 거면 한 번 클릭하면 되고 이 내용을 여러 번 붙일 거면 이 서식 복사 보이죠? 얘를 따닥 눌러요. 여기다 대고요. 예, 따닥 이렇게. 그리고 전화번호 옆에 칸 보이죠? 여기다 클릭, 클릭, 클릭. 다 됐죠? 계속 번쩍거려요. ESC라는 키 있죠? 제일 만만한 키 중에 하나예요. 맨 왼쪽 위에. 걔를 한번 탁 누르면 원상복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 여기 왼쪽은 완성이 된 거예요. 와, 정말요? 네, 바로 여기가 끝난 거죠. 아니, 똑같지가 않은데요. 모양을 아직 안 냈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이제 요거 공급받는 자 요거 한 칸 만들어 볼까요? 와,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쉽죠, 뭐. 바로 요 옆에 칸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범위를 여러분이 잡아요. 이만큼. 잡은 다음에 하나로 뻥 뚫리는 거 뭐예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뭐라고 써요? 엔터 꽝.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죠. 공 썼죠? 그리고 계속 내용 써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세로 쓰기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요거 맞춤에 보면 방향 나오거든요. 세로 쓰기가 있습니다. 여기. 요거 눌러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제가 따닥 눌렀습니다. 자, 공짜 뒤에다 받는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세로 쓰기 요거 누르고 쓰세요. 자, 요렇게 완성됐어요. 우와, 다 됐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옆에 칸에 상호 법인명 나오거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 도전이에요. 요거랑 똑같이 두 줄 병합했네. 그죠? 그렇게 쓰면 돼요. 두 줄짜리네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똑같죠? 뭐 요거 두 개의 병합을 해버리면 돼요. 지금요. 예. 그리고 칸도 조금 늘리세요. 이렇게. 상황 보면서 늘리면 돼요. 그 병합을 해요. 병합이요? 예, 요거. 그리고 뭐라고 쓰면 돼요? 상호. 그 다음 여러분 뭐죠? 알트, 엔터, 가로 열고, 법인명. 이렇게 쓰면 돼요. 상하고 호자 사이에 땅 띄고, 엔터 꽝.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 그 아랫줄에 곧바로 등록번호.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한 두 칸 정도 띄고 옆에 칸에 뭐예요? 성명 띄고. 됐나요? 예. 그 다음 그 밑에 사업장 주소가 있습니다. 자, 사업장 주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보면 어때요? 얘네 두 줄이 얘는 하나네. 그죠? 그럼 어떻게 만드시면 될까요? 뭐 어려워요? 두 개. 이렇게 두 개 범위 잡고 뭐 하시면 돼요? 병합하면 되죠. 그리고 뭐라고 쓰면 돼요? 사업장 하고 Alt, Enter. 그리고요. 주소. 이때 모양 내려고 주소 어떻게 해요? 띄워주면 되겠습니다. 엔터 꽝. 이렇게. 옆에 칸 병합해야죠. 그건 조금 이따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뭐 있어요? 업태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한 성명 요 밑에 종목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요. 담당자. 그 다음에요. 연락처.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메일이 두 줄에 걸쳐 써 있죠? 아이고야,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바로 연락처 옆에 칸 냅두고 여기 종목 바로 아래 두 줄 범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뭐 써요? 이메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성명 여기 옆에 여러분 어차피 요 칸은 마지막 칸이므로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늘려줘도 돼요. 이렇게 넓혀줘요. 됐어요? 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업장 주소 범위 이렇게 잡고 이거 병합해야 되죠? 병합을 해요. 눌러주고. 됐어요? 그 다음에 상호 법인명 여기도 합쳐줘야 되죠? 이거 클릭해서 서식 복사 눌러가지고 여기 클릭 이렇게 하면 되겠죠? 등록번호 요거 두 칸 병합 성명은 넓혀놨죠? 그 다음에 업태 요것도 요거 클릭해서 따닥 누르면 되지 않을까요? 예, 맞죠? 예, 따닥. 그래서요. 업태 클릭 담당자 옆에 클릭 연락처 옆에 클릭. 됐어요? 끝! ESC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느덧 다 만들었습니다.